지금 이더리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더 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건데요. 오늘 왜 지금 방향보다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1시간 봉과 15분 봉을 같이 보면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비트코인보다 더 약하게 흔들리는 하락 구조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먼저 잡고 가야 할 핵심입니다. 보통 시장이 진짜 강하면 비트코인 조정이 나와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심하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먼저 반등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눌릴 때 이더리움은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아직 시장 자금이 알트 전체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진짜 힘이 들어와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흔들려도 그 충격을 알트가 어느 정도 흡수해 줍니다. 자금이 두텁게 깔려 있으니까 하락이 나와도 받아주는 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살짝만 밀려도 이더리움이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출렁입니다. 이건 받아주는 자금보다 빠져나가려는 자금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수급 느낌도 현재는 약합니다.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담는 자리였다면 이렇게 비트코인 움직임 하나에 과하게 휘청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약한 강도는 거래량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마다 거래량이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커집니다. 이건 누군가 아래에서 강하게 받아주는 흐름보다 반등 때 계속 정리 물량이 나온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붙어야 그 상승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를 때는 거래량이 조용하다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조금만 올라오면 그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을 던지는 흐름인 거죠. 이런 그림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을 끝까지 끌고 갈 힘이 부족합니다. 15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매도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단발성 흔들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도는 약세 우위라고 봐야 합니다. 강도가 약하니 구조 자체도 따라갑니다. 지금은 상승 유지보다는 하락 전환 이후 약세 지속 흐름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평 배열입니다. 짧은 이평들이 전부 아래 방향으로 정렬됐고 가격은 계속 이평 아래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이평 배열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평선은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평들이 전부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평 아래에서 계속 눌린다는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본전 심리로 던지는 물량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약한 시장은 반등 자체가 아니라 반등 이후 유지가 안 됩니다. 반등은 약세장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문제는 그 반등이 며칠을 가느냐, 몇 시간을 가느냐인데 지금은 그 지속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15분 봉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평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강한 반등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평을 다시 회복합니다. 단순히 몇 달러 오르는 건 반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흐름이 바뀌려면 가격이 이평 위로 올라서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은 이평 근처만 가도 다시 밀립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반등 자체보다 반등 이후 힘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계속 눌리고 있고 짧은 이평선들도 전부 아랫방향으로 정렬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흔들기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위 가격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노리는 건 뭘까요? 공포를 만들면서도 중간중간 짧은 반등을 줘서 개미들이 계속 저점 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면 다시 누릅니다.
급락 이후 이 정도면 싸다라고 느끼는 자리에서 계속 롱을 받게 만들고 반등 기대감이 생기면 짧게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노리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오히려 다들 경계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다가 짧게 한번 올려주면 이제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가 풀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약세 우위가 명확한 구간에서는 짧은 반등 하나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쪽 자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시간 본 기준 현재 위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은 1995달러에서 2020달러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최근 무너진 자리이면서 이평 저항과 매물대가 같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회복에 실패하면 시장 분위기는 계속 아래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이 특별한 건 저항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자리는 그 자체로 심리적 저항이 되고 거기에 이평 저항과 매물대까지 같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단기 분위기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995달러에서 2020달러 회복 여부가 단기 분위기 전환 기준입니다. 그 위는 2050달러에서 2080달러입니다. 이 구간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제 흐름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쪽 구간을 넘는 건 한숨 돌리는 정도이고 진짜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하려면 이 위 구간까지 힘있게 올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15분 봉으로 좁혀서 보면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자리는 1990달러에서 2000달러 구간입니다. 여기는 최근 무너진 자리면서 단기 이평 저항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구간 회복에 실패하면 다시 아래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위는 2020달러에서 2040달러입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시간 봉과 15분 봉의 저항대가 비슷한 자리에 겹쳐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위 흐름과 짧은 흐름이 같은 자리를 저항으로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구간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시간 본 기준 1960달러 부근이 지금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1920달러에서 1900달러 구간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 받쳐줄 자리까지 거리가 꽤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960달러를 지켜주는 동안에는 그래도 아래쪽이 단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내주면 매물대 사이가 비어있는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15분 봉으로는 1965달러 부근이 첫 번째 방어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1940달러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짧은 흐름에서도 비슷한 자리를 방어선으로 잡고 있다는 건 이 부근이 단기와 중기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지지대라는 뜻입니다. 지지 쪽 핵심을 정리하자면 1960달러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입니다. 현재 기준 롱보다 숏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지금은 롱의 기대보다 숏 우세 흐름을 우선 체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오는 순간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한 구조라서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더리움은 그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 이더리움도 단기 숏 청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이더리움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붙느냐입니다. 지금은 그 힘이 부족하죠. 같은 비트코인 반등이라도 이더리움이 즉각 따라붙으면 강한 시장이고 한 박자 늦게 따라가거나 따라가다 다시 처지면 여전히 약한 시장입니다.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올라간 뒤 유지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죠. 보조지표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RSI를 보시면 이미 과매도권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RSI 과매도 하나만 믿고 진입하기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는 과매도 상태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왔으니 이제 반등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약세 흐름에서는 RSI가 과매도권에 붙은 채로 가격이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과매도는 반등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라 매도세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MACD도 계속 음의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1시간 본 기준 히스토그램이 아직 강하게 줄지 않았다는 건 매도 에너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5분봉은 히스토그램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방향전환 신호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짧은 흐름에서 약간의 감속 조짐은 보이지만 그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공포의 숏을 추격하거나 바닥 같다고 무리하게 롱을 잡는 겁니다. 양쪽 다 감정으로 들어가는 진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 자체보다 시장 분위기가 실제로 바뀌는 자리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반등 기대보다 시장 분위기 전환 확인이 먼저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자리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저항 구간 회복 여부, 아래로는 방어선 이탈 여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비트코인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더리움이 저항 회복에 실패하면 다시 아래로 흔드는 흐름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짚어드린 자리들 꼭 체크하시고 감정이 아닌 자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녁 이더리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